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위를 특혜 채용해 준 걸 해줬고, 그죠? 이상직 의원이 해준 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와 다름없다. 요게 뇌물을 받은 거와 다름없다. 왜냐하면 특혜 채용하면서 이 문다혜 씨 부부 사위는 급여 명목으로 이게 몇 바트입니까? 416만 705바트. 이 태국 돈이에요, 바트가. 태국 돈. 우리로 치면 약 1억 5천만 원. 그리고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받은 게 되니까요. 특혜 채용으로. 사실은 처음에 검찰이 이 적용을 할 때, 죄를 적용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뇌물죄를 적용한 걸로 최종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건 이게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지금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거다. 이게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게 입증이 되려면 부정한 뭔가 청탁이 있어야 돼요. 이 이상직 의원이 부정한 청탁이.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뇌물죄는 뭐냐면 실제로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왜 그렇게 성립이 되느냐? 어차피 이 다혜 씨 부부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고 있던 걸 안 주게 된 거니까, 돈을 아끼게 된 거니까 그냥 뇌물을 준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게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이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경제적으로는 같은 공동체나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그 개념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을 줬으니까 이상직 의원은 뇌물 공여 준 게 되고, 업무상 배임은 뭐냐면 굳이 타이스타젯에 새로운 임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급여와 주거비를 쓸데없이 나가겠다. 근데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금 이상직 의원은 또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상직 의원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진공 이사장직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자리를 준 대가로 도와준 거다. 면직에도 편의를 줬다. 뭐냐면 일단 2018년 3월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데 2017년 12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사실상 이사장직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페이버를 줬다는 거죠. 전임 이사장이 어떻게 직무 수행했는지 계획서를 청와대가 보내줬다는 겁니다. 참고하라고. 이런 걸 내야 되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임 이사장 어떻게 했는지 계획서도 보내주고, 중진공 이사장 지원서 할 때도 좀 도와주고, 이때부터 페이버를 줬다는 거고. 근데 이제 2020년 4월에 중진공 이사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왜? 총선 출마하려고.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전북 전주에. 물론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막 지금 이상직 의원 뭐 여러 가지 터졌잖아요. 뭐 이렇게 회사 관련된 비리 관련된 것도. 그러면서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드랍하지만 어쨌건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총선을 출마하려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중진공 이사장직을. 이거 공직이니까. 그때도 빨리 이 면직,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 사표를 안 해주면 이게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데 2020년 1월에 면직 신청하자 바로 승인을 해줘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면직에 편의를 봐줬다. 결국은 이상직이 저 중진공 이사장 하고 싶어요? 해주고, 저 그러면 그만두고 그냥 총선 나가고 싶어요? 해주고. 사실은 이 총선 공천 받을 때도 뭔가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페이버를 줬다. 그때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한 명.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일단 그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건 의혹이고 하지. 어쨌건 면직에는 편의를 줬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스타 항공 대북 사업에 편의를 줬다라는 이제 검찰은 요것도 이상직에게 해줬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상직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잖아요. 그럼 이스타 항공이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타 항공이 당시에 대북 사업, 대북 이 항공기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3월 31일에 평양에서 공연을 합니다. 예술 시범단이 그래서 방북을 하는데 그 방북할 때 전세기를 이스타항공 전세기로 갑니다. 당시에 여기 보면 조용필, 뭐 윤상, 이선희 다 보이네요. 그죠? 백지영 씨도 갔었고 당시에 윤도현 씨도 갔었고 이스타 전세기를 타고 당시에 북한으로 가거든요.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스타 전세기를 띄운 것 자체가 좀 페이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시에 이상직 의원은 이 신사업 중 새로운 사업 중 하나로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실제로 남북이 뚫리면 그 새로운 노선을 이제 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기를 취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남북 간에 오갈 수 있는 운항사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노선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항공사 노선은 다 허가 사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독점이니까. 예. 그리고 지급 보증도 제공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전세기 갈 때도 좀 특혜를 줬다고 검찰 수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 동의 없이 이 수천억 원의 항공보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잠재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손해를 다 보증을 정부가 해주겠다. 이런 특혜를 이때 띄울 때도 해줬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상직 의원이 얻은 걸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다혜 씨 가족은 어떤 이익을 받느냐?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했죠.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을 때 이 태국에서 받은 그 돈으로 아들 국제학교 보내고 생활비도 쓰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국내에 있는 집을 사는 데도 씁니다. 그러면 영등포의 오피스텔, 양평도의 빌라, 제주의 단독주택 이걸 뭐 한 번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뭐 겹치는 기간도 있고 좀 사고 파는 기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개를 뭘로 활용을 하냐면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을 해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뭔가 등록을 하고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숙박업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숙박업을 하면 이제 돈을 또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또 자산에 자기가 포함이 되겠죠. 어쨌건 요때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이런 숙박업을 이용하는데 밑자본으로 썼다. 그래서 또 다른 자산을 창출했다. 요게 이제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가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다혜 씨가 아까 태국 갔을 때 대통령 경호관이 태국에 가잖아요. 그죠? 경호하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호관에게 태국 돈을 환전을 해서 내 국내 계좌로 송금해달라. 이런 거 심부름을 경호관은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특별감찰반장은 다혜 씨의 위임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혜 씨가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특별감찰반장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아버지 및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마치 자기 심부름꾼처럼 경호관과 청와대 직원을 썼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회장 이상직은 기업 기소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 대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그래서 혜택을 받은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가 됐고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서 뇌물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측 반박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이 타이스타젯에 취업했는 걸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청와대에 당시 들어간 이후에 뭔가 벌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지만
절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이상직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예 몰랐다 나는. 누구에게 부탁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경호처와 경호관과 그 청와대 직원은 왜 도와준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경호처와 민정비서실은 법령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이 적법이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고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취업 등의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이 관련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거나 이에 대해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내놔야겠죠.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나 특별감찰반장이 딸 다희 씨가 태국 가는 그 정보를 뭐 도와주고 현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거를 했다는 증거를 이제 검찰이 내놔야겠죠. 어쨌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이게 이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전주지검이 사건을 막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갔다 부당하게라고 해서 그 전주지검 검사 수사한 검사와 전직 그 검사장을 공수처로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제가 전해드린 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공소 단계, 기소 단계의 상황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뭐 무죄로 혐의가 벗겨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